8월 14일 수요일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생산자 물가 PPI 데이터를 받아본 시장이 어느 정도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올 들어서 처음으로 둔화세를 보였다는 점에 시장이 반응이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고점 대비 25% 하락했다가 이제 11%가량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또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함께 시연을 해줬는데요. 네. 자, 이렇게 최근에 시장을 바라보다 보면 참 정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누군가가 그 모든 소식을 취합해서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곳이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밤사이 들려왔던 모든 뉴스들 좀 요약본처럼 함께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장 전략까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시장은 회복을 보이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 첫 판의 제목이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거였습니다. 회복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작을 고민하는 자리였고 어제 그 고민이 좀 여실히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복 이후에 이것이 추세의 전환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추가 조정을 받게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났죠. 상승 출발 후에 그 상승분을 뱉어내면서 하락했다가요. 오후 들어서 조금 미미하긴 합니다만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상승 전환, 코스닥은 낙폭을 그나마 줄여서 1% 하락으로 끝이 났죠. 그래도 반가웠던 것은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있었고요. 8월 들어서 처음으로 현선물 매수 외국인의 수급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결국은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어제인 거죠. 자, 코스닥은 2차 전지 대형주 단이 좀 부진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포비아 살짝 영향이 있었고요. 테슬라 악재로 2차 전지 소재단에 흔들림이 있었죠. 테슬라와 전기차 밸류 체인이 미국에서 급락했던 영향을 받아갔던 겁니다. 대형주는 그런 이슈와 실적 부진 내용이 맞물리며 떨어졌는데 테마단의 종목들은 그래도 강세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몇 날 며칠 살펴보고 있는 전기차 화재 관련한 테마들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어제 이렇게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고민했던 것은 PPI, CPI, 한국 휴장, 미국의 옵션 만기, 이번 주에 있을 일정을 앞둔 경계감이 여지없이 드러났고요.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황에서 때마침 들려왔던 중동 리스크가 하나의 쉬어가려는 핑곗거리가 됐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고민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던 것을 본다면 반도체, 금융, 방산, 게임 섹터가 흐름이 좋았고요. 특징주로는 그 전 거래일에 이 특징주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요. 어제는 크래프톤이 시간 외 실적에 반응하며 강한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실적으로 하나의 IP임에도 불구하고 여실히 그 위력을 보여준 크래프톤, 왕의 귀환을 알렸죠. 어제 13% 상승세 확인이 됐고요. KTNG도 며칠 전에 실적 체크를 한번 같이 도와드렸었는데요. 어제도 2.7% 상승세 10만 원권 위로 올라온 점 긍정적입니다. 쉬었던 종목에서 다시 한번 귀환의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KTNG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자, 반가운 회복 그 이후에 불안한 차익 실현, 재료 부족 이것들이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지 어제 좀 고민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적으로 조금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만약 어제 시장의 시세가 굉장히 강했다면 차익 실현의 움직임은 약했을 것인데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핑계로 거래대금 급감 속에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일부 섹터를 통해 강하게 나왔죠. 제약바이오, 조선,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차익 실현 섹터 중에 첫 단은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제약이 5% 밀렸고요. 녹십자, 셀트리온, 알테오젠, 바이넥스 등등이 하락했습니다. 진단키트 쪽에 수급 우려가 좀 완화됐다라는 소식에 코로나19 관련한 테마도 장중에 좀 큰 폭으로 밀리는 종목들 곳곳에 있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또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서 정말 예측하기가 좀 어렵게 테마 따는 종목들 움직임 보입니다. 조선도 차익 실현의 움직임, 경기 우려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을 빌미로 해서 거의 쉼 없이 올라왔던 조선주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쪽 섹터가 그래도 꽤나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지 않나 싶습니다. 자, 문제는 화장품입니다. 일부 기업들의 실적 실망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자극됐죠.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잉글로드랩 시장 예상 대비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어제 부진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잉글로드랩이 어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22% 급락이 나왔고요. 코스맥스는 증권가에서 투자 의견을 낮추고 목표가를 하향하는 보고서가 있었죠. 그 영향 받아가며 14% 급락이 있었습니다. VT나 CNC 더 마녀 공장 등도 하락했고요. 어제 이 시간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시간외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좋은 시세를 장중에 기록했다가 음봉을 맞습니다. 그래서 0.1% 정도 하락권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차익 실현 쪽에서는 LX 일렉트릭도 눈에 띄어요. 어제 이 시간에 MSCI 8월 분기 리뷰 발표가 있었고 편입 종목으로 LX 일렉트릭이 예상했던 대로 확정이 됐죠. 그러나 세론을 맞으면서 3%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의 키워드에 들어갔던 어제 섹터였고요. 반면에 한화증권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지금의 하락은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을 추가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기업별 실적 온도차로 주가가 등락을 보이는 것은 가능한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 정도로 섹터 전반에 매도세가 나올 일인가? 거기에는 물음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화장품 섹터의 내용이 바뀐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산업지표, 수출이 견조하고 활발한 글로벌 진출 흐름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경기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중저가 화장품 OEM, ODM사 위주인 우리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확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걱정하긴 합니다만 국내 업체들은 애초에 이커머스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을 해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대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비중국 시장 또한 성수기에 진입한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조정은 매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유통 쪽에서는 실리콘툴을 그리고 ODM사는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 순으로 보고 있고요. 브랜드사는 VT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에 공감이 가신다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차익 실현의 섹터를 살펴봤고 쉬었으면 다시 움직여, 낙폭 과대, 단기 반등 등의 키워드를 달고 있는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쪽 괜찮았죠. HBM3 공급 부족 이슈, 그래서 HBM 혹은 DDR5 이런 쪽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결함 루머가 일부 좀 진화됐습니다. 3개월 지연해서 2주로 단축되는 소식이 들려오며 일본의 반도체부터 국내 반도체 쪽 나쁘지 않았으나 그냥 나쁘지 않았다 정도지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시세였습니다. 자, 금융은 어제 연결고리에서 이제 밸류업 관련한 내용을 살짝 짚었었는데요. 9월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고 12월 밸류업 ETF가 나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장에 각인해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쪽에 일부 관심이 쏠렸습니다. 강세 흐름 있었고요. 게임주도 어제 금리나 신작 일정 실적 모멘텀 속에 올라가는 종목이 곳곳 있었는데 워낙 이 섹터도 섹터 내의 차별화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시프트업 등의 실적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게임 섹터에 대한 내용들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잠시 후에 자세히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쉬었으면 다시 움직여 쪽에서 오른쪽에 특징을 넣어봤는데 어제 이 시간에 같이 얘기 나눠봤던 겁니다.
8월 MSCI 분기 발표가 났으나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그 다음을 보죠. 그래서 11월 분기 발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어제 LIG 넥슨과 현대로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그런 맥락에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로템의 강세로 시총어들 5.6조를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편입 1순위 11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장 강하게 움직였죠. 7%의 상승 52,800원 기록했고요. LIG 넥슨은 시총어들 대비 20% 미만 하락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장 편입 2순위로서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HD 현대미포나 삼양식품, 한국가스공사 등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편출 후보로는 LNF, 셀트리온제약, 포스코 DX, 에코프로 머티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10월 중순 시총 기준으로 시총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에서 이런 것이 있다 정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 쪽으로 좀 압축해 보시죠. 자, 불안한 세상 전쟁 테마.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중동에 배치된다라는 공식 발표와 함께 이란이 공격할 것이다 혹은 아니야 결국 휴전할 거야 라는 얘기가 같이 보도되면서 전쟁에 대한 좀 어지러운 심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 확대로 홍해 운상이 일부 중단되기도 했고요.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가 서방 미사일 신부 타격 허용을 촉구하면서 푸틴을 끝장낼 것이다 라는 또다시 러우 리스크가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전쟁 관련한 테마 이 정도이고요. 어제장에서 올라간 종목들 현대로템, i3 시스템, 캔코아에어로, 흥구석유, GSE 등등의 에너지나 운송 이런 쪽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시간 외에서 이들이 추가 강세를 기록하긴 했는데 지켜보도록 하죠.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 화재 극복 테마 계속해서 조금씩 내용이 추가되고 있죠. 전기차 및 지하 충전소 화재 안전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고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맞춰서 관련한 종목들을 시장은 빠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배터리 열폭주의 방지나 냉각 시스템 소부장 기술 업체들, 충전이나 PLC 업체들, 그리드위즈는 그 전거래 상한가에 이어서 어제 또 17% 추가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꼬리는 살짝 있었으나 그래도 17%의 상승으로 견고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어제는 전고체 쪽이 강했는데요. 본질적으로 배터리 화재를 막기 위해서 전고체 쪽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레몬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농화성 혹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CIS 등도 올랐는데 CIS는 16% 정도 상승이었죠.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YOY 기준으로 영업이익 상반기 1919% 증가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더 힘을 받았나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시간 외에서 소니드, 한빛레이저, 레몬, 이닉스, 민테크, Y2 솔루션 등의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 같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쟁과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까지 짚어봤고요. 뉴욕장으로 건너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뉴욕장 3대 지수 모두 우상향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P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 하회였죠.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물가가 좀 예상을 하회하면 침체 우려로 자극될까 걱정하기도 하는데 오늘의 해석은 조금 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둔화되고 있고 소기업 낙관 지수가 개선되면서 인플레 걱정 끝났다. 그런데 경기는 견고하다. 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였습니다. 달러와 금리가 하락한 영향이었고요. 반도체와 대형 빅테크 종목들의 상승 그리고 더불어 빅스의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이 얼추 지나갔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분명 있었습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었는데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24시간 이내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는
있다라는 폭스의 보도가 이미 24시간이 지났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등장을 한 것,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목으로 한번 보실까요?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가 성장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라는 심리와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며 엔비디아가 6% 이상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116달러를 넘어섰고요. 테슬라도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죠. 달러와 금리의 하락 영향도 받았습니다. 5% 이상의 상승세 견고하게 보여줬네요. 뭐니뭐니 해도 오늘의 특징주로는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를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엇 측에서 스타벅스의 지분을 좀 사들이면서 계속해서 행동주의 움직임을 요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가 거기에 발을 맞춘 것일까요? 치폴레 CEO가 스타벅스 CEO로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치폴레 CEO가 그동안 2018년도부터 치폴레에서 근무하면서 치폴레 이익을 무려 7배 올렸다라는 신화를 쓴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원 투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됐고요. 스타벅스는 24% 폭등이 있었는데 수장을 빼앗긴 치폴레는 7%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비만은 시장이 빠져도 가고 시장이 올라도 가는 듯한 흐름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 2형 당뇨병 질환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종 개발의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2.8, 일라이릴리도 2.9% 비만 당뇨 체인이 여전히 좋았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고요. 그 밖에는 미국이나 국내나 엔터 쪽이 영 부진합니다. 텐센트 뮤직 엔터가 이제 15% 급락, 주가 하락을 나타냈는데 스트리밍 가입자가 증가했음에도 분기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개별적으로 영향이 있었네요. 자, 뉴욕장 히트맵 보시면 올라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5% 빠졌다가 6% 올랐다가 4% 급락했다가 5% 올랐다가 이게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시세입니다. 좀 정신없어요. 혼미하다. 장단 맞추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이 이어집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래도 긍정의 시각을 내네요. 연착륙과 빅테크 성장에 대한 낙관론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가 올라서 좋긴 한데 9월에는 전통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9월 변동성은 더 열어둬야 된다. 10월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반발 매수세와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올랐고요. 에너지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 확인이 됐네요. 그 밖에 특징주로는 대를 꼽아봤습니다. AI 관련 수익화 이슈가 약화되며 투자 의견 상향 소식, 델이나 마이크론 등등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들려와서 이쪽이 강세를 기록했고요.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사이트 방문자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올랐고요. AI 폰 쪽에 소식이 있었죠. 알파벳의 이제 제미나이 AI 탑재폰 출시 소식이 신제품으로 공개가 됐고요. 이것이 AI 폰 시장의 같은 성장을 좀 만들어낼 거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알파벳과 애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AI 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밸류체인 IT 부품단에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런 이슈가 국내 IT 부품단에 연결이 될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보도 있었죠. 중국의 화웨이가 엔비디아 H100 칩에 필적할 만한 제품을 곧 출시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테스트 양산까지 어차피 시간 걸릴 것이고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연결고리입니다. 비만 시장이 크고 있다라는 점 앞서 미국의 비만주들의 시세와 같이 두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코인 관련주 확인해 보시죠.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밤 사이에 영향이 적긴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유가도 떨어졌죠. 하지만 뉴스상으로는 계속 이슈가 되네요. 러시아가 반격에 나서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시장이 힘받지 못할 때는 해지성 성격으로 이런 전쟁 테마 등이 힘을 내는데요. 밤사이 뉴욕장이 좋았고 주도 섹터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수급까지 갈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배터리 화재 관련 소형 테마 등은 시간외에서 하락했는데 일각에서 이젠 2차 전지 대형주에 대한 심리를 그래도 좀 회복하는 쪽에 점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화재성 이슈로 인해서 배터리 제조사들을 완성차가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하는 것들을 보면 불이 났던 당사 차량인 벤츠를 제외하고는 K배터리를 쓰는 업체들이 다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K배터리 품질에 대한 나름의 자신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들려오고 있고요. 중국이 사실 그동안 세계 배터리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긴 했으나 업력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우위에 있고 성능 측면, 안전성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확인받는다라는 거죠. 에코프로, BM, 머티, 포스코 퓨처엠 등등이 힘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이제 에코프로 전 회장, 이동채 전 회장의 8.15 특사 확정 보도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이쪽도 그래도 좀 같이 영향을 받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실적과 수준은 안 나옵니다만 낙폭 과대와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삼성 SDI 잠재적 수혜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 하면 전고체단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각형 배터리를 갖고 있죠. 각형 배터리가 외부 충격과 열에 강한 알루미늄 외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화재에 강하다 이런 인식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소재나 장비, 부품단에 삼성 SDI 밸류체인으로 또 전고체단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관련한 내용이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밸류체인이 있다 한 번은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낙폭 과대와 기대 심리 등을 자극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 우리가 섣불리 긍정의 낙관을 펼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실적 어제 시간 외에서 나왔는데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보시면 예상치 대비해서 너무나 안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LNF 실적 봤을 때부터 이 정도는 각오했다라는 분위기인데요. 뭐 이런 각오가 돼 있어서일까요? 시간 외에서 포스코 퓨처엠 뭐 그렇게 별다른 주가 흐름은 없었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엔터가 요즘 안 좋기 때문에 좀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예상 대비 못 미치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내놓고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못 미쳤어요. 그래서 4%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좋았던 쪽으로 본다면 동국 SNC. 요즘에 시간 외에서 실적으로 좋은을 보여준 업체들이 연일 강세죠. 한국가스공사나 크래프톤이고요. 그리고 동국 SNC도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 진입이 됐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예상치 대비 각각 400에서 900% 이상 급증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하나시스템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강보합의 시간외에서 그쳤습니다. 그 밖에는 코리아 FT 예상치 대비 영업이익이 30% 상회하게 나오면서 시간외 주가 7%, 유진테크도 괜찮았고요. 대덕전자도 실적은 괜찮았는데 내용 대비 주가는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영향 어떻게 받게 될지 확인해 보시죠. 자, 명확한 건 실적에는 반응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차트를 예로 넣어봤는데요. 반기 실적,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성장함을 보여줬죠. 2차 전지 섹터 심리가 좋지 않더라도 실적을 잘 내놓는 기업은 그래도 주가가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이 종목으로 좀 열어봤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살펴봤을 때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 큰 폭의 증가가 있었고요. 그 힘을 준 게 실리콘 음극재였다라는 겁니다.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7%였었는데 실적 2시경에 내놓고 힘을 더 내고 5%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점, 그래도 실적에는 반응하는 나름의 희망을 가질 흐름이다라는 거죠. 자, 월화 지났고요. 이제 수요일 오늘입니다. 시프트업 실적, 메리츠금융, 현대해상 등의 실적 발표 앞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CPI 발표되겠죠. CPI의 선행으로 보는 게 PP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PPI 나름 환호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일은 우리 휴장이고 미국의 옵션 만기일까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시장의 여러 내용들 들여다봤습니다. 섹터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게임주 살펴주실 텐데 요즘 게임 쪽이 그래도 상승 특징주로 자주 이름을 올리더라고요. 네, 그동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게임주였는데 실적을 발판 삼아서 점차적으로 꿈틀꿈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크래프톤이 13%가량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죠. 크래프톤의 실적을 중심으로 게임주들 추세적인 반등이 가능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의 실적을 받아든 증권가 왕외 기환이다 이런 표현을 내놨습니다. 크래프톤이 13%가량의 성장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받아든 증권가에서 이러한 리포트 제목들을 내놨습니다. 섹터의 한 줄기 빛이다. 피크아웃 그게 뭘까? 성장판이 열렸다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2분기가 게임주들의 보통 성수기였던가 이런 표현들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크래프톤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은 이미 증권가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훨씬 더 뛰어넘는 호실적을 받아들었던 크래프톤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전반적으로 67%가량 상회한 실적 발표를 내놨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영업이익은 무려 152%의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 당기순이익도 165%가량의 성장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전일 일단 시가는 한 31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13% 급등을 시연을 해줬기 때문에 33만 1,000원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 나타내줬습니다. 이 가격이 어떠한 가격인가 들여다보니까요. 2022년 1월 19일 이후에 최고가였다라는 점도 크래프톤의 앞으로의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이는 흐름이었다라고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증권가 15곳에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미래에셋의 이미정 연구원이 기존에도 1만 원대의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높이 상향 조정을 하면서 47만 원까지 목표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상상인증권도 47만 원까지 목표가 올려 잡았고요. 전반적으로 40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올려 잡은 곳이 10곳이고요. 30만 원대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5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렇게 별표가 쳐 있는 곳들은 게임주 그리고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크래프톤을 이야기하고 있는 증권가니까요. 증권사들이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키움은 29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목표가를 좀 짜게 잡았는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점차적으로 오래된 것들의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붙이기도 합니다. 크래프톤이 그 클래스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부문별 상세 실적을 들여다보면요. PC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82%의 성장세, 모바일 부문에서도 104%가량의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PC 버전의 경우에는 상반기 동안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살펴봤더니 40%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과금, 그러니까 돈을 쓰는 유저들도 130%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바로 매출의 성장세가 반영이 됐던 것이고요. 모바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 30% 급등세, 그리고 과금을 하는 유저들도 40%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이번 실적에선 특수했던 것이요. 배그 모바일 차이나인 화평정영의 로열티 수령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약간은 일회성 요인으로 우리가 체크는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짚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나온 IP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기가 점차적으로 식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도 2022년에 이미 무료화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유저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업데이트라던가 뉴진스와의 콜라보 이런 것들을 함께 버무려지면서 트래픽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매출로 직결되는 것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했고요. 사실 원 IP 리스크라는 이야기를 증권가에서 많이 내놨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유명하고 유저들이 많은 게임이긴 합니다만 출시가 이미 7년
숙련이 됐기 때문에 식상하고요. 거기다가 경쟁작들도 상당히 짱짱하게 나타났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발로란터라던가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들이 그랬는데 이 게임들의 유저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배틀그라운드가 확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시기적으로도 잘 보여줬다는 것이 증권가의 평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 IP 리스크다. 거기다가 원 IP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두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리스크의 요인들, 프리미엄의 요인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크래프톤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한 번 획득한 IP는 서비스 개선과 콘텐츠의 전반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장기간 성장하는 서비스로 계단식 성장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틀그라운드라는 훌륭한 IP를 가지고 계단식 성장을 이뤄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성장세를 만들어내겠다라는 포부가 느껴집니다. PC의 매출액과 YOY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성장세가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매출액은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만 성장세로는 연간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 가파르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 IP의 리스크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반기에는 게임쇼에도 참가를 하게 되고 신작도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마케팅비가 기존 대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앞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이을 수 있는 신작 IP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신작과 거기다가 콘솔 게임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솔 기반 트리플 A급 게임 출품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서 약간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목표가 가장 짠 33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과연 게임스컴에서 이러한 의구심을 싹 씻어줄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원 IP로 오히려 리스크가 아니라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 배틀그라운드는 유저 접속자 수 기준으로 글로벌 4위에 해당하는 굉장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하반기에 추정치가 상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트래픽도 증가하고 유료화 모델도 고도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실적 발표를 받아본 증권가에서는 이게 과금을 하는 유저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구나, 업데이트 효과가 짱짱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화, SK에서는 25% 이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PC 매출의 경우에도 미래에셋 71%가량의 3분기 성장세를 보여줄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게임스컴을 통해서 신작 모멘텀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스컴 관련한 신작 모멘텀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주가는 사실 좀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일 웹젠이 12.9%의 상승, 크래프톤 12.5%, 펄어비스는 5.1% 상승한 데 비해서 위메이드와 카카오게임즈 1거래일뿐만이 아니라 5거래일 연간 상승률로 따져보게 되더라도 주가가 영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최근 20거래일 중에 4거래일 제외하고는 모두 외인들이 순매수세를 보여줬고요. 특히 어제 굉장히 거센 폭풍 같은 매수세를 또 보여줬던 외인이었습니다. 특히 전일 외인 순매수 상위를 들여다보니까요. 2위는 크래프톤, 6위가 넥슨게임즈, 코스닥에서는 웹젠과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매수 상위 리스트에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게임주의 전반적인 훈풍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데 의구심을 던지고 있는 두 기업이 바로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일 텐데요.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줄 하향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신작 모멘텀이 반드시 있어야만 앞으로 게임주들 다시 기지개 켜고 반등이 확실해지는구나라고 확신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평가입니다. FN가이드의 목표가 변동률을 들여다보면요. 웹젠과 크래프톤, 넷마블에 있어서는 상향 의견, 카카오게임즈와 특히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20.94%나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줬습니다. 위메이드는 매출이 7.6% 성장세, 영업 손실은 사실 좀 줄긴 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MMORPG 게임 나이트크로우의 매출이 부진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컨센서스의 하회로 이어지는 모습 나타냈고요. 거기다가 신작 모멘텀도 상당히 불확실하다라는 코멘트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2분기 실적 부진한데 일단은 게임스컴의 신작 출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넷마블의 경우에는 신작 7개의 대죄 키우기가 174개국에 또 론칭이 됐습니다. 일매출 12억 원가량이 추정이 된다라는 코멘트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와 있는데 넷마블도 한번 이러한 모멘텀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게임스컴으로 인해서 게임주들이 상승이 나와줄까요? 게임스컴이 현지 시간 독일에서 21일에서 25일 사이에 열리게 됩니다.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게임 전시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넥슨 게임즈에서는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라는 게임 출품을 할 예정이고요. 크래프톤에서도 인조이와 다크앤다커 모바일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는 기존의 IP이긴 합니다만 한 번 더 선을 보이게 됩니다.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 B2C로 시연을 하는 것을 최초로 공개한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개발 자회사인 오션드레이브 스튜디오가 출품한 3개 작품 게임스컴에서 만나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는 사실 게임스컴을 통해서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으로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인디 아레나존에서 안녕서울 이태원 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게임스컴 일정 한번 주가의 상승과 함께 맞물려 줄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스컴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게임주들이 상승의 기지개를 켜기 위해선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MMORPG가 과연 부활을 해줄 것이냐. MMORPG를 두고 마치 세상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부분들을 또 체험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니지라는 게임이 보통 MMORPG의 대표격으로 불리고 있죠. 리니지 M이 7주년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4개월 만에 모바일 게임 1위 자리를 다시 탈환을 해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로 따져보면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도 3위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MMORPG는 아닙니다만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모험의 탑도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MMORPG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는 월 매출 순위 추이가 점차적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 가능성에 약간의 의문이 들고 글로벌 타사 대비 경쟁력에 있어서 과연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매출 하향세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증권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MMORPG 쪽 게임 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이러한 의견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게임스컴으로 인해서 우리가 MMORPG를 빼면 어떤 게임들 지켜보면 좋을까요? 크래프톤은 역시 PC 배틀그라운드, 스팀의 동접자 수수위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래프톤을 제외하면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도 글로벌 매출 순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스팀에서 동시 접속자 수 추이는 조금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매출이 잘 나오고 숫자가 잘 찍히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시프트업의 경우에도 어제 시장에서 3%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승리의 여신 니케, 케이크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콘솔 게임 쪽에서 강자로도 불리는 시프트업인데 블루 아카이브, 넥슨 게임즈의 게임이고요. 그리고 시프트업의 니케 업데이트로 인해서 일본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8월의 라인업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8월에서 9월 사이에 넷마블의 7개의 대죄 키우기가 런칭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런칭을 했고요. 8월 28일에 NC소프트의 호연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번 NC소프트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콘솔과 PC게임, 최근에 MMORPG를 제외하고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사들보다는 지금 뭐 중국과 유럽 게임사들의 게임 출시 일정이 자리하고 있고 7월에 이미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가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퍼스트 디센던트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관련한 종목들도 한번 오늘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좋았던 넥슨 게임즈와 크래프톤의 시세가 이렇게 싹 바뀌었는데 게임 섹터 내에서도 이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민진 차장님의 픽도 게임주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민진 차장님과 한 주 중반이자 내일 휴장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날은 뭐 인플레 둔화되면 경기 침체를 했다가 오늘은 또 인플레 둔화되니까 그것에 환호하는 물가 잡았다라는 분위기 형성이 되는데 일단은 그 물가보다 중요한 건 지금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데이터가 괜찮으면 물가가 잡히는 것을 환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밤사이 뉴욕장은 우리 장에 나쁠 것 없는 우호적인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이제부터 좀 희망의 낙관에 무게를 더 실어도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증시의 이제 자유 반등이죠. 결국 단기 급락 이후에 절반 정도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갑자기 이제 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금 가격이 오르고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는, 여기서 이제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수요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증시의 급락을 이끌어낸 것은 경기와 엔캐리 트레이드 이 두 가지라는 측면에서 물가적인 측면으로서의 반등 포인트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시장이 밀려주면서 오히려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까지 영향을 주게 된 PPI 이벤트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제 CPI 이벤트가 있고 내일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있는데 네. 경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가 지표 자체야 지금 우하향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우려감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데이터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오늘까지의 뭐 국내 시장에 대한 반등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하루 휴장 이후에 소매 판매와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공격적인 매수세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는 보유 종목의 상승을 조금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랐다, 좋다 정도의 끝을 내지 여기서 더 이제 지나친 공격적인 매수 대응은 자제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쪽에 민감해진 시장이기 때문에 경기를 가리킬 만한 데이터가 미국에서 발표되고 또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좀 보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셨고요. 자, 섹터로 의견을 여쭤볼게요. 반도체와 2차 전지, 급락 이후의 흐름만 본다면 2차 전지가 차라리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차 전지 쪽이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더 빠질 게 있냐라는 심리가 좀 작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사실 2차 전지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지표들은 아직까지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 쪽으로서의 자유 반등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추세적인 반등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보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 밸류 체인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전기차 화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제조사의 공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화재를 줄일 수 있는 부품이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소재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제 이제 뭐 신흥 SEC와 같은 기업들 혹은 이제 아예 불의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전고체 관련 밸류 체인들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양극재나 이러한 밸류 체인들은 사실 어제의 반등은 그리고 어제 상대적으로 좋았었던 요인은 그냥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그 수급을 일부 받아간 정도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 화재 관련한 테마, 뭐 혹은 전고체까지 놓고 봤을 때 대응 가능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워낙 뭐 관련 기업들 주가도 많이 빠졌고, 하지만은 이제 사실 이 기업들이 뭐 펀더멘탈 기준으로 세게 올라올 수 있는 전방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말씀드렸듯이 전고체 쪽에서는 한농화성과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두 개의 기업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두 개 중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지만은 뭐 관련주 위주로 점검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대응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 섹터는
좀 자율 반등 성격의 전기차 화재로 인한 단기 반등으로만 아직 판단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섹터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연속 반등에 대한 기대는 약하다라는 점 짚어주셨네요. 대응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트레이딩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고요. 게임 섹터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좀 맞물리고 코인 쪽의 강세, 뭐 여러 내용이 등장하면서 네. 게임 섹터 내에서도 지켜주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오르는 분위기는 아닌데 뭐 넥슨 게임즈라던가 네. 이번에 크래프톤이라던가 웹젠이라던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뭐 센티를 좀 지켜주는 종목들이 있는 건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우선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 소외주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워낙 좋았었던 기업들의 차익 매도가 쏠리면서 장기 소외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섹터 내에서 아마 가장 오랫동안 소외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방송 이제 탑10 시간에 나와서 게임주 딱 3개를 얘기를 하고 갔는데요. 실적 모멘텀으로서는 딱 두 종목을 보시면 된다. 그것이 이제 크래프톤과 W게임즈라는 두 개의 기업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었고, 신작 모멘텀으로는 펄어비스라는 기업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웹젠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신작 게임들도 있지만은 게임사들은 지금 이러한 확실한 모멘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게임사들의 부진한 실적 내에서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두 개의 기업과, 그리고 신작 쪽에서 신작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작을 보유한 기업, 이런 쪽으로 좀 종목군들을 압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게임주가 가니까 모두 간다, 이런 것들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압축하는 것보다 한 가지로 압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탑픽 종목이 게임주여서 한 가지 압축을 이미 해주셨네요. 신작 쪽에 초점 맞추시나 봐요? 네,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어닝이라는 것은요,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끝이 날 소멸되죠. 수가 있죠. 네. 물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3개월이라는 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다음은 신작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한 측면에서 뭐 당연히 신작,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IP,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게임사가 현재 시점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를 골라주신 거고요.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사실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목표 주가는 55,000원 선, 현재 시점에서는 20% 정도 조금 정도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5,000원 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0원의 목표가, 손절 라인은 45,5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게임 섹터와 차장님의 픽 종목까지 같이 연결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좋은 쪽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실 시장 참여자들은 하락한 종목에 대한 고민이 더 깊을 겁니다. 어제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워낙 좋았던 섹터에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화장품, 제약바이오, 조선 등입니다. 조선의 낙폭은 미미에스니 제껴놓고 제약바이오와 화장품 섹터의 하락,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각각의 전략을 좀 주시죠. 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화장품주들의 실적 핑계를 좀 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실적이 좋았었던 기업들, 뭐 VT나 아니면은 실리콘2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한국콜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다 빠졌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아직까지 이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중형주 시장 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해 기준자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에 대한 압박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빠졌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맞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럼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판단인데요.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아까 언급드렸던 그 두 개의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실현을 통해서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겠지만은 사실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 상승이 변화된 것은 없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충분한 조정 이후에는 당연히 화장품주들 다시 봐야 되는 대표적인 섹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정 시 매수 관점에 앞단에 세워두는 종목은?
네, 역시 이제 뭐 실리콘2라는 기업이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어제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맞아요. 네. 실적도 어제 굉장히 좋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OEM 업체 쪽에서는 한국콜마가 또 굉장히 좋은 한국콜마.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와 실리콘2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점 살펴주셨고 저희가 이제 차장님의 종목들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7월 3일에 말씀해 주셨고 인벤티지랩도 얘기를 8월 달에 주셨고 했는데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의 흔들림 거기에 대한 대응도 조정시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주세요. 네, 사실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 뭐 조정시 매수 가능한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역시 이제 대형주 쪽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을 좀 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니가캔 바이오 정도가 조금 매력적이지 않은 니가캔 바이오가 좀 매력적인 것 같고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지만은 셀트리온 저는 하반기에 이 진펜트라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펜트라 이슈로 셀트리온 그리고 리가캔바이오 두 종목 좀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네요. 기억하면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